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이올로 강사입니다. 날이 좀 춥던데 괜찮으세요? 피곤하지는 않으세요? 식사는 하셨나요? 네.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를 처음 보실 것 같아요. 이게 저는 3학년만 수업을 하는 사람이어서 이게 1, 2학년 학부모, 지금 2학년 학부모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처음 보셨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소개를 할 건데요. 이런 사람이고요. 현재는 이제 내년은 명인이랑 미래탐구 2강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명인에서는 명인학원이 총 25개 캠퍼스인데요. 그 25개 캠퍼스에서 모든 영어 강사 중에 가장 많은 학생을 가르치고 있고요. 사실 다 마감으로 시작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 그 사진들이 쭉 있는데요. 제 수업은 인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마감이고요. 다른 반도 사실은 다 마감입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제가 재작년까지는 이투스 온라인도 했고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우선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 건데, 이게 수능이 아직 안 치러졌어요. 그래서 수능에 대한 게 나와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이야기를 좀 드릴 예정인데, 이게 우리가 최근에 봤었던 9월 모의고사를 기점으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문제에 대한 난이도가 좀 어렵다, 까다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기준점이 정답률 50% 이하에 대한 문항을 우리는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9월 문제에 보시면 지금 11문항입니다. 11문항이면 듣기에 대한 걸 다 빼고 독해 문제 28문제 중에 11문항이 50% 이하에 걸려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정도면 난이도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어머님들?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까다로워요. 이 정도면 까다로워요. 이유가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이게 다른 과목은 EBS 연계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네, 영어도 EBS에서 발표를 하기는 EBS 연계가 50%가 돼 있다라고 설명은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거기서 50%의 연계는 소재 하나가 똑같은 경우, 단어가 중복되는 경우를 연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직접적인 연계에 대한 도움을 단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문에 대한 것은 완전히 다른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모든 지문에 대한 게 다 낯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학생들이 조금 체감 난이도는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 9월 문제는 재수생들이 합류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수생들을 빼고 고3만 봤을 때는 1등급의 비율은 훨씬 더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죠.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킬러 문항은 죄송하게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가속화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증명이 9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9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 보시면은 2022학년도부터 26학년도까지 1등급의 비율에 대한 게 6% 이하에 대한 걸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체크를 좀 했는데, 지금 1등급의 비율에 대한 것을 보시면 어떨 때는 1%이고요. 작년 6월이거든요. 어떨 때는 1%고 어떨 때는 4%인데 이건 좀 문제 있지 않아요? 19%? 그래서 학생들이 이때 어떻게 됐냐면, 올해 6월이잖아요. 올해 6월에 19%가 나오니까 그러면 9월과 수능도 쉽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부터 놓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싹 망했습니다. 그래서 뭐에 대한 결론을 좀 가지셔야 되냐면, 우리가 시험에 대한 난이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 생각은 먼저 하시고, 정부에서에 대한 발표는 4에서 6 정도를 맞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출제해 보면 1등급의 비율을 맞추는 게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공부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공부량이 투입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데이터에 대한 것 중에 요거를 좀 참고를 좀 할게요. 영어는 1등급에 대한 게 만점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려 3문제를 틀려도 괜찮아요. 고마운 시험이죠. 3문제를 틀려도 돼서 사실은 오답률 1, 2, 3위에 대한 문제를 싹 틀려도 우리는 1등급에 들어갈 수 있어서, 오히려 우리에 대한 집중적인 포인트는 오답률 4위에 한번 집중을 좀 해볼게요. 오답률 4위에 보시면 지금 오답률이 69%입니다. 그럼 정답률이 몇 프로라는 뜻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1%에 대한 정답률 이상의 모든 문항을 다 맞춰야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정답률 31% 이상의 42문항을 싹 다 맞춰야지 1등급에 안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는 1등급에 안착할 수 없는 시험지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4에서 6 정도를 맞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9월 문제가 4.5%니까 이 정도에 대한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제가 채점 사이트를 이용했는데 전국 단위에 대한 것을 보시면 이거보다 더 떨어져 있거든요. 그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절대평가 테두리 안에 있어서 뭔가 가끔 학부모님들께서 한국사처럼 쉽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하시는 부모님들이 가끔 계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참고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은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선은 절대평가 영어는 쉽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있는 게 사실 학생들이 가장 좀 불쾌한 지점이요. 기출에 대한 트렌드가 변했습니다. 이게 불과 몇 년 전에 대한 문제 중에 지금 트렌드에 안 맞는 문제가 있고요. 어떤 문제는 매년 기출인데 10년 전 기출인데도 지금 트렌드에 맞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출 문제는 다 유의미하지 않고요. 어떤 건 의미가 있고 어떤 거는 무의미한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무의미 있는 문제, 중요한 문제만 선별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분별하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정답률 31%의 42문항을 다 맞춰야 되고 영어 문제가 쉽지 않고 이러면 사실은 가장 좋은 건 영어에 공부 시간을 투자하면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근데 투자할 시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지금 3학년을 가르치고 있어서 학생들한테 하루에 영어 공부 어느 정도 해? 라고 물어보면 어느 정도 할 것 같으세요, 어머님들? 하루에 영어를 자습으로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거의 안 해요. 기본적으로 한 30분에서 1시간? 이걸로 우리는 등급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거부터 질문 좀 할게요. 어떠셨나요? 수능 공부하셨어요? 분위기가 갑자기 안 좋아지겠네요. 지금 첫인상은 괜찮나요? 아, 그러세요? 네. 1, 2학년 때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내신이 너무 길어요. 이게 제가 강사 완전 처음에 했을 때는 내신 대비를 4주를 했는데 지금은 6주에서 8주를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내신에 대한 기간들이 무려 8개월을 소요하다 보니까 4개월 동안 수능 공부라는 걸 해보려고 했으나 하지 않았을 거예요. 보통은 이제 수능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무슨 기출문제를 좀 풀었다 이 정도인데, 그 정도는 수능 공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우선은 수능 공부가 잘 안 돼 있는 게 사실이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떠한 연결사가 나왔을 땐 무슨 반응을 해줘야 되고, 어떠한 단어가 나왔을 때 나는 시험장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체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1, 2학년 시험지랑 3학년 시험지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이거를 우리들은 두 가지를 나눠서 볼 거예요. 첫 번째는 내신이랑 수능은 당연히 평가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시험지예요. 예를 들어서 1, 2학년 때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가정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3학년에서 가정법이 출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수능에만 나오는 거에 우선 집중하셔야 돼요. 나오는 것만 하는 것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신에만 나오는 게 따로 있고요. 수능에만 나오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수능에 대한 범위가 내신에 대한 범위보다 당연히 좁아요. 이거를 우선은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걸 안 하시면 계속 쓸데없는 것만 양을 투입하게 돼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제 수업에서 내신과 수능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를 나눠드리겠다, 이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출문제가 한계가 있어요. 어떤 문제는 기출에 중요한 문제가 있고요. 어떤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만 할 거예요. 중요한 것만 하고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문제를 싹 다 만들 겁니다. 문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구실에서 문제를 세팅하고 있는데 매주 학생들이 받게 되는 주간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연구실에서 자체 제작된 문제를 학생들이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참고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고 어떻게 문제를 바라봐야 될 관점을 수립하는지, 이거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정답을 알려줄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돼라는 거에 끝을 보여줄 거니까 제 생각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잘 안 따라와요. 아시죠? 그 부모님들도 애들 말 잘 안 듣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강제성을 도입해서 듣게끔 할 거예요. 듣게끔 할 거고, 말씀을 이따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뭐 전지문 분석서, 뭐 손필기 노트,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데 저는 이 교재 작업이나 이런 거에 약간 미친 사람이어서 뭐 당연히 좋은 자료를 받게 될 거고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요. 교재는 대략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본교재는 문제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각각에 대한 문항을 어떻게 바라봐 있는지에 대한 로직에 대한 설명이 다 나와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각각에 대한 문장에 대한 분석에 대한 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지금처럼 각각에 대한 문법과 구문과 어휘에 대한 분석, 그리고 문제풀이에 대한 로직, 그리고 본교재 이렇게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준비를 차근차근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간지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매일매일 해야 되는 주간지이고요. 학생들이 주간지를 안 하면 당연히 남겨서 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숙제를 안 했으니까 안 했네, 집에 가렴, 뭐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집에 안 보낼게요. 그냥
이게 제일 좋거든요. 안 보내고 또 부르고 귀찮게 하고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하게 되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스케줄표도 이따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서 스케줄표도 보여드릴 거고, 좀 무서운 얘기가 있죠. 성적 게시. 제가 지금은 모든 학생들의 성적을 1등부터 끝등까지 학원의 곳곳의 벽에 다 붙여놓습니다. 다 붙여놓는데 이게 작년부터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부모님들이 좀 계셔서 우선은 닉네임을 받아요. 닉네임을 받아서 학생들의 실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실명이 주어지는 않고 닉네임을 자기 반 알아서, 이게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자기 닉네임을 서로 공유하고 이래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닉네임 중에 좀 특이한 닉네임이 있잖아요. 이재명, 윤석열, 이런 닉네임에 대한 걸 쓰는 순간 이제 모든 학생들이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은 한 탑 10에서 한 20위 정도로 간략하게만 게시를 할 생각이고,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케줄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일매일 해야 되는 분량이 다 써져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여기에 오늘 해야 할 일, 모레 할 일이 다 쓰여 있으니까 다 해서 와야 됩니다. 이게 해야지 점수가 나와요. 이게 성적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지 성적이 나오고요. 그래서 안 해오면은 안 해온 대로 열심히 혼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에 있었던 건 주간지는 모든 학생들이 받는 숙제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숙제는 모든 학생들이 다르게 받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모든 학생들이 다 다른 숙제를 매주마다 받을 텐데, 우선 첫 번째로 매주마다 제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풀어서 OMR 카드를 제출해야 되고요. OMR 카드를 제출하면 오답 노트를 매주마다 만들어 줍니다. 학생들 개별적으로 만들어 주니까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과제에 대한 피드백은 우리 주간지가 끝나면 학생들이 제출을 하면 모든 피드백을 하나하나 다 써줍니다. 제가 사실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작업이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길게 숙제가 이번 주엔 뭐가 잘 됐고, 이번 주엔 뭐가 안 됐고, 이번 주는 뭘 조심해야 되고, 다음 주는 우리가 이런 기간이고, 이런 것들을 다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개별적으로 다 다른 피드백을 받겠죠. 그래서 이거는 개별적인 숙제가 제공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자료집에 보시면 3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어요? 하단의 페이지를 봐주세요. 하단의 3페이지요. 하단의 3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뭘 할지가, 매주마다 뭘 할지가 쭉 써 있습니다. 쭉 써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매주마다 테스트가 2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복습 테스트이고요. 두 번째가 단어랑 수거 테스트인데, 올해 학생들이 단어랑 수거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는 해야 돼요. 이게 강사로서 이게 매주마다 마주치는 갈등인데, 이 학생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위로, 풍부한 격려, 이런 것도 당연히 해요. 당연히 하는데 해야 될 분량을 반드시 하게끔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첫 주에 들어서 학생이 집에 와서 숙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좀 힘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냥 무시해 주셔야 돼요. 그냥 그래,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 힘든 거 알았잖아. 3학년이 쉬울 줄 알았니?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무시해 주시면 그냥 점수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쭉 나와 있는 거 보시면 하루에 1시간이에요. 하루에 1시간인데 이럴 수 있죠. 자기가 되게 부족해요. 그런 학생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은 당연히 더 시간이 들 거예요. 당연한 거죠. 자기가 아직은 부족하니까, 나중엔 잘 될 거지만 지금은 부족하니까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학생들마다 시간은 아마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1시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시간을 투입해야지 점수가 나올 겁니다.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수업은 유형별에 대한 수업에 대한 걸 우선 첫 번째로 하고요. 간략하게 문법에 대한 개념 정리도 끝낼 겁니다.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문법에 대한 개념 정리를 굉장히 컴팩트하게 할 거예요. 너무나 컴팩트하게 할 거예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야, 너무 컴팩트한 거 아니야? 이 정도만 하면은 어떻게 다 맞출 수 있지?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컴팩트하게 할 건데, 그 정도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저는 양을 줄여준 사람이에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줄여 드릴 거고, 유형별에 대한 개념은 좀 차근차근히 진행할 거예요. 우리가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차근차근히 진행을 할 거고, 개인적인 생각은 1, 2, 3월 정도면 저는 기출이 끝나 있을 겁니다. 기출이 끝나 있을 거라서 1, 2월을 놓치시면 기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없어요. 뒤에 우리가 할 게 엄청나게 또 많기 때문에. 왜냐면 3월에 학생들 이제 EBS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그게 직접적으로 3학년은 내신에 대한 범위에 들어가죠. 아시죠? 3학년은 수능 특강 영어가 모든 3학년 학교의 내신의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범위입니다. 이거는
고히 다져진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해야 돼요. 이걸 또 해야죠 되고, 그리고 제가 여기선 좀 감동받으실 수 있는데 제가 내신 대비도 챙겨주고 있습니다. 너무 감동적인가요? 이번에는 조금 더 내신에 신경을 더 쓸 생각이에요. 학생들이 3학년 1학기에 대한 내신이 중요하다 보니까 내신에 대한 것을 뭐 학교별로 그리고 범위별로 각각에 대한 범위로 다 쪼개서 수업을 좀 진행할 예정이고, 이거를 만약에 내신을 안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당연히 수능 수업도 이어갈 생각이라서 투트랙으로 진행을 할 거라서 뭐 내신에 대한 게 혹시나 걱정이 되시는 학부모님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가끔 학부모님 중에 내신 때만큼 들어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신 때 들어올 자리는 없을 겁니다. 이미 마감일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올 것 같은데요? 못 들어올 것 같은데? 올해도 못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좀 거칠어 보이나요 혹시? 아니죠?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게 처음 만나다 보니까 이게 저에 대한 설명을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좀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양해와 너그러운 마음과 큰 마음으로 좀 바라봐 주세요. 네. 수능에 대한 건 9주 동안 진행되고요. 그 평가원의 분석, 하프 모의고사, 주간 모의고사가 매주마다 사이클처럼 돌아가서 27번의 체화를 할 겁니다. 1, 2월 만으로도 저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개념에 대한 것은 이미 다 끝날 거예요. 2달이면 모든 개념은 다 끝날 겁니다. 다 끝날 거라서 이렇게 우리가 수능에 대한 것을, 과제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에 나와 있었던 부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부모님께 매주마다 피드백이랑 문자 가는데 이거 제가 쓰는 거거든요. 제가 보내진 않지만 제가 써요. 제가 쓰니까 제가 매주마다 해드리는 메시지를 잘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단어 당연히 점수 미달시 제 시험이에요. 당연히 제 시험이에요. 단어가 지금 3학년도 그런 친구 있거든요. 지금 저는 단어만 안 외우면 영어가 좋아요. 단어를 안 외우면 영어 성적을 만들 수 없어요, 어머님들. 아시죠? 영어 외국어예요. 그래서 단어가 안 되면 성적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기 때문에 단어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점수 미달시 당연히 제 시험 봐요. 제 시험 보니까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강후기라는 게 있는데요. 4페이지에 보시면 4에서 6페이지에 수강후기가 쭉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수능이 안 치러져서 작년에 수업을 들었었던 학생들의 수강후기가 쭉 달려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부모님들께서 저를 처음 보시는 자리라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수강후기를 참고하시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학생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좀 간접적으로 보실 것 같아서 수강 후기를 쭉 달아놨으니까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 뭐 이렇게 보면 그 학생들이 많은데 어떻게 자기 이름을 외울 수 있냐 이렇게 쓴 학생들이 좀 많은데요. 그 저 한 일주일, 길면 2주일 정도면 100명 다 외웁니다. 그래서 다 외워요. 다 외워요. 의식화 시켜서 싹 다 외우고 집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이면 한 2주 정도면 다 외우니까 이게 내 학생을 혹시 모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아예 안 하셔도 됩니다. 아예 안 하셔도 되고요. 그만큼 관심 갖고 학생들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그 지금 보시면 지금 이게 교탁이에요, 어머님들. 이게 교탁이에요. 교탁 옆에서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다 마감입니다. 그 여기서는 이 지역은 당연히 저보다 많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요. 어딜 가도 사진은 없긴 해요, 사진. 그래서 죄송해요. 근데 사실인데 어떡하죠? 그래서 이렇게 좀 관점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부모님들께서 소수 정예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데, 학원 강사 입장에서 보면 소수는 절대로 정의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이게 강사들이 지금은 투입되는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서 문제를 싹 다 만들어야 되고, 연구실도 매달 월세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규모로 운영을 해서 그래야지 질 좋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 문제를 제공할 수 있고 그 문제를 바탕으로 저는 성적이 나온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쓸데없는 투자를 당연히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소수정예는 안 됩니다. 이게 소수로 망할 거예요. 소수로 보통 망하고요. 저는 다수정예를 누릴 거고요. 이런 부모님들 계세요. 그러면은 100명이 다 1등급이야? 당연히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닌데 비율은 다른 수업보다 높을 겁니다. 그만큼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1, 2학년이랑 3학년은 저는 질적으로 아예 다른 수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1, 2학년 내신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1, 2학년이 수업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몰라요. 저는 3학년만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3학년은 사실은 하루하루 일주일이 굉장히 부담감이 가는 수업이에요.
뭔가 제가 진짜 사소한 하나에 대한 개념만 삐끗해도 사실은 학생들은 수능에서 그 한 문제 때문에 대학을 못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개념에 대한 날카로움, 세밀함, 정밀함 이런 것들을 매주마다 매일마다 생각을 해야 되는 수업이라서 저는 매일마다 걱정과 불안과 압박감과 경쟁심이 저를 둘러싸고 있는데 저는 경쟁과 압박을 굉장히 선호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극심한 프레셔를 받는 상황을 저는 즐기는 사람이어서 저는 지금 이 직업이 너무 좋긴 한데 학생들은 제가 일에 대한 이 예민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학생들이 받고 있는 자료는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왜 수업이 지금 마감이 되고 있는지, 왜 학생들이 많이 수업을 듣고 있는지를 매주마다 증명하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율로 강사였습니다.